오늘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 바로 아파트 시설관리기사들의 퇴직 사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다를까? 현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마음속으로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잠깐의 충동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시설기사들이 퇴사하는 데는 분명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구조 때문에 결국 못 버티는 거다. 맞습니다. 단순히 배관이 막히고 전등이 나가고 펌프가 고장나는 건 사실 기술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입주민의 무리한 요구, 관리소장의 압박, 교대조와의 갈등, 그리고 고용 자체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는 기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2시 전기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립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고 입주민이 소리를 지르며 따집니다. 원인은 전력 일시 차단, 사실 몇 분이면 복구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을 못 참겠다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심지어 기사 휴게실까지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기사들이 똑바로 안 하냐는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무력감,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분명 월급이 얼마라고 들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세금이며 4대 보험이며 각종 공제가 빠져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자격수당, 위험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관리업체 사정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다르다는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일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는 좌절감이 겹치면 퇴사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문제도 큽니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앞조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이 다음 조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또 반장이나 선임이 관리소장 눈치를 보면서 과잉 충성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적 어려움보다도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기술자로 들어왔는데 왜 매일 사람 눈치만 보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쌓이면 결국 떠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가 근무하는 이 구조 자체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위탁업체가 바뀌는 순간 수년간 근무해온 기사도 하루아침에 고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실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직장. 이 불안정성이 시설기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현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힘들다, 그만둔다는 푸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시설기사들이 퇴사하는지 그 10가지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 하는 나름의 기준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현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퇴사 사유 10가지를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 사유들이 단순히 불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날지 버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미 마음속에 사직서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파트 시설관리기사들이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지 그 10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입주민과 동대표의 갑질. 시설관리 기사들이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입주민과 동대표의 갑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습니다. 정전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같은 사고가 나면 기술적인 원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무조건 기사 잘못이다, 당장 고쳐라, 왜 바로 못하냐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전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대표 일부는 더합니다. 기사들을 군대 군기 잡듯 대하면서 내가 시켜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본다든지 일지를 들춰보며 트집을 잡는다든지 이런 모욕적인 상황이 반복되면 기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현장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퇴사라는 선택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둘째, 급여 문제와 세전, 세후의 괴리. 두 번째는 급여 문제입니다. 입사할 때는 관리업체나 용역업체가 세전 기준으로 급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세금 4대 보험 공제, 각종 잡비가 빠져서 통장에 찍히는 건 220만 원 남짓.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게다가 자격수당, 위험수당, 당직수당 등은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급이 미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기사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월급은 고정돼 있고 미래도 안 보인다. 이런 실망이 누적되면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셋째, 선임 반장 정기과장과의 갈등. 세 번째는 내부 갈등입니다. 같은 시설기사라고 해도 직급이 있습니다. 반장, 정기과장, 선임 이런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관리소장 눈에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을 하는 반장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떠맡고 그걸 다시 밑에 직원들에게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이 말만 흘려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 적은 뒤 그대로 밑에 직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결국 막내 기사 또는 경력이 짧은 기사만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오래되면 직장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결국 차라리 다른 현장을 찾자라는 마음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교대조와의 마찰. 시설관리 근무는 대부분 격일제 24시간 근무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인데 이 교대 과정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앞조가 전기실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거나 점검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떠나버리면 다음 조는 곤란한 상황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왜 이걸 안 고쳤냐? 왜 기록이 없냐는 질책이 다음 조한테 쏟아지는 겁니다. 작은 문제지만 자주 반복되면 갈등은 깊어지고 결국 교대조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게 일보다 더 큰 스트레스라는 말, 이 현장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건강 문제와 번아웃. 다섯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시설기사들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같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를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계실은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창고처럼 춥습니다. 환기 안 되는 펌프실에서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어지럼증과 이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야간 근무가 반복되면 수면장애가 생기고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갑니다. 이런 건강 문제는 결국 퇴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내 건강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여섯째, 더 나은 근무처로의 이직. 여섯 번째는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입니다. 아파트 시설관리 현장은 업무량이 많고 급여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병원, 공공기관, 데이터센터, 대기업 건물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낮습니다. 시설기사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보유하면 이런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평생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설 현장은 늘 인력 공백이 생기고 기사들은 떠날 준비를 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관리소장과의 철학 충돌. 일곱 번째는 관리소장과의 관계입니다. 관리소장이 안전과 법규보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거나 인력을 마치 자기 사병처럼 부리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 조경작업, 입주민 행사 준비, 환경 미화까지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기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이럴 때 기사들은 내가 정기기술자인지 자격부인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관리소장과의 충돌은 퇴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덟째, 동대표와의 불필요한 간섭. 여덟 번째는 동대표의 간섭입니다. 동대표가 현장 기사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업무를 감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전반을 직접 열어보며 왜 빨간 불이 켜져 있냐 따지는 경우, 또 초소에 불시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는 경우, 이런 일들이 쌓이며 기사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기술적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해 현장을 흔드는 것, 기사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아홉째, 업무 범위의 끝없는 확장. 아홉 번째는 업무 과중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는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냉난방 등 본래 맡은 범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보고서 작성, 입주민 민원 처리, 작은 공사 감리까지 떠안게 되면 사실상 원맨쇼를 하게 됩니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줄어들고 예산도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째, 용역업체 교체와 고용승계 불발. 마지막 열 번째는 용역업체 교체입니다. 아파트 위탁업체 계약이 바뀌면 기존 기사들이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히 일했어도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이건 기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하다 보면 결국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시설관리 기사들이 그만두는 건 단순히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입주민 갑질, 낮은 급여, 동료와의 갈등, 건강 문제, 관리소장의 부당한 지시, 동대표의 간섭, 업무 과중,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결국은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공감하셨습니까? 아마 한두 개가 아니라 5개, 6개는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설관리기사들이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지 대표적인 10가지 사유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지 않으셨습니까? 입주민 갑질부터 시작해서 세전, 세후 급여 문제, 교대 갈등, 관리소장의 무리한 요구, 동대표의 간섭,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이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까지. 이 10가지 이유는 사실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시설기사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벌써 3가지는 겪고 있다. 나는 10가지 전부 다 해당된다. 그만큼 이 업계의 문제는 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가 잘못된 탓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전국 수많은 시설관리 기사들이 똑같이 겪고 있고 이미 수없이 공유되고 논의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각자의 가슴속에서만 맴돌고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 말하지 못하고 글로 남기지 못하고 그냥 참고 버티다 보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경험을 공유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입주민 갑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줄였다는 해법을 이미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리소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다른 분은 이럴 때 문서화와 기록을 무조건 남겨라라는 현실적인 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경험과 지혜가 모이면 단순히 하소연을 넘어서 살아남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잡담 게시판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시설기사들이 모여서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때로는 고충을 털어놓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동시에 나도 내 경험을 남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글 하나를 남기면 그 글은 누군가의 큰 힘이 됩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 내가 몰랐던 대응 방법을 알게 됐다. 이런 댓글과 반응이 달릴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큰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오늘 영상에서 3번, 7번, 9번이 제일 공감됐다. 이렇게 간단히 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또는 나는 입주민 갑질 때문에 힘들다. 관리소장과 갈등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만 던져도 됩니다. 그럼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기사님들이 댓글로 답을 달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아파트에서 일하지만 사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모으는 곳이 바로 시설워크입니다. 퇴직 사유 10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는 생기고 지금도 또 다른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여야 비로소 개선의 목소리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공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글로 남겨보십시오. 작은 글 한 줄이 모여 큰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근무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퇴사 사유 10가지 여러분도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모든 시설관리 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공간에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 꼭 시설워크 카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